1950년 3월 9일 아침, 런던 펜튼빌 교도소에서 25살 남자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자기 딸을 죽였다는 죄였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자기가 아니라 아래층 이웃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층 이웃은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습니다. 조용한 중년 남자였고 전쟁 중에는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3년 뒤, 그 집 부엌 벽장에서 시신 3구가 나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무대는 런던 서쪽 노팅힐의 릴링턴 플레이스 10번지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다른 이름의 길이 났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거리 사진은 사건 현장이 아니라 같은 시기 같은 동네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당시 그 집은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고 층마다 다른 세대가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마당에 하나, 세탁실도 공용이었습니다. 크리스티 부부는 1938년부터 1층에 살았습니다. 존 레지널드 헨리데이 크리스티는 1899년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1920년대에 절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유죄를 받았습니다. 짧게 복역한 적도 있습니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전시 예비경찰의 지원에 채용됩니다. 당시 이 조직은 인력이 급했고 지원자의 전과를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제복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는 예의 바르고 말수 적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웃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자잘한 부탁을 잘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이 평판은 그가 법정에서 얻은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그가 제복을 입고 있던 기간에 2명의 여성이 그 집에서 살해됩니다. 1943년과 1944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묻혔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1948년 3층에 새 세대가 들어옵니다. 티모시 에번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얼마 뒤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에번스는 24대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를 거의 잊지 못했고 지능 검사 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1949년 11월 아내와 10살 된 딸이 사망합니다. 며칠 뒤 에번스는 웨일스의 친척집에서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합니다. 그런데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아내를 처리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아래층 남자가 했다고 했다가 또 바꿨습니다. 경찰은 진술이 흔들리는 쪽을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그 집 마당 세탁실에서 발견됐고 에번스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아내에 대한 건은 별도로 남겨두었습니다. 1950년 1월 올드베일리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측 주요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크리스티였습니다. 에번스는 법정에서 크리스티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젊은 노동자였고 다른 한쪽은 전직 경찰 제복을 입었던 조용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배심원단은 40분 만에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1950년 3월 9일 펜튼빌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됐습니다. 집행관은 엘버트 피어포인트였습니다. 에번스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 뒤로 재심을 요구하는 편지를 계속 썼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크리스티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1952년 12월 그의 아내 에설이 사망합니다. 그는 아내가 요양차 셰필드에 갔다고 이웃들에게 말했고 아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물건과 가구를 하나씩 내다 팔았습니다. 1953년 초 석 달 사이에 3명의 여성이 더 살해됩니다.
그리고 3월, 그는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세를 놓고 짐을 싸서 나갑니다. 계약할 권리가 없는 세였습니다. 3월 24일,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부엌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벽을 두드려 봅니다. 벽지 아래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이 벽장이었고 그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 전체를 수색합니다. 마룻바닥 아래에서 안에 애설이 나왔고 마당에서는 1943년과 1944년에 사라졌던 두 여성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마당 울타리 한쪽을 지탱하던 뼈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런던 시내를 떠돌다가 3월 31일 템스강변에서 검문에 걸려 체포됩니다. 그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1949년 에번스의 아내를 죽인 것도 자기라고 말합니다. 1953년 6월, 올드베일리에서 그의 재판이 열립니다. 기소된 것은 아내 에서를 살해한 한 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1시간 20분 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세상이 알고 싶어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는 재판이 끝난 직후 조사를 지시했고 그 조사는 에번스의 유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은 이후 오랫동안 비판을 받습니다. 1953년 7월 15일, 펜튼빌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됐습니다. 집행관은 엘버트 피어 포인트, 3년 전 에번스의 형을 집행했던 사람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크리스티의 나이 54이었습니다. 에번스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와 변호사, 의원들이 자료를 모아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집에서 6명이 살해된 것이 확인됐는데 그중 2건만 다른 사람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1966년 10월 18일, 티모시 에번스에게 사후 사면이 내려집니다. 처형된 지 16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교도소 부지에서 옮겨져 가족이 마련한 자리에 다시 묻혔습니다. 묘비에는 1950년 3월 9일 사망, 25살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사형제를 다시 논의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1965년, 영국 의회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5년간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1969년에 이를 영구화합니다.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정이었지만, 논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가 유별나게 영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오래 들키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분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과 조회를 하지 않은 채 내준 제복 하나가 그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의 반대편에는 그를 잘 읽지 못하고 말이 자꾸 바뀌던 25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법정은 둘 중 누가 더 믿을 만해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형으로 집행됐습니다. 16년 뒤의 사면은 그 사실을 인정한 문서였을 뿐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10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